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정치가 갖고 있는 치유의 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친지와 맥주 한 잔을 했습니다. 한 잔을 했는데 바로 다시 또 한 잔 더 하시죠.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그 사람은 벌써 혀가 약간 꼬부라졌습니다. 이런 때 아니면 언제 술을 마셔요? 술 마시는 기분 나지 않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는 일이 즐겁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가 흥을 돋운다고 합니다. 뉴스에는 대통령이 참모들과 식사하고 산책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등학생이 사인을 받을 종이를 찾느라 가방을 뒤지는 동안 키를 낮춰 기다려주는 대통령도, 5.18 때 아버지를 잃은 시민을 안고 위로해주는 대통령도 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5.18 기념사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 인사말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대통령 연설문은 보통 따분하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시원하게 깼습니다. 추도식 인사말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대목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는 의지가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시민들은 겨우 대통령의 태도, 발언에도 감동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말했듯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세월호 광주의 가슴에 생채기를 남기고도 무표정한 지도자, 비정규직을 숫자로는 이해해도 결코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로봇 같은 지도자 대신 시민의 고통과 슬픔을 느낄 줄 아는 이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사람에게 쉬운 일은 로봇에게 어렵고 로봇에게 쉬운 일은 사람에게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로봇 공학자인 한스 모리백이 한 말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모리백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밥 먹고 말하고 걷고 커피 마시는 것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로봇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반면 복잡한 계산은 로봇에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에겐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보통 사람은 절대 못하는 정치공학적 계산에는 능하지만 집 밖으로 나가고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걸 어려워하는 로봇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고 해봅시다. 대통령이 그토록 쉬운 걸 왜 못하는지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미 속아서였을까요? 5월 9일 대선일까지만 해도 시민들은 차선의 선택이라도 한 것인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은 자신의 속으로 뽑고도 놀랍니다. 우리처럼 말하고 우리처럼 생각하고 우리처럼 느끼는 정부를 선출했다는 생각에 놀라게 됩니다. 새 정부가 정말 적폐를 청산할지, 개혁에 성공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겨우 새 정부 출범 14일째입니다. 연합정부 구성 없이 여야장 협의체만으로 여소야대 정국을 잘 이끌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대통령이 5당 원내대표와 만났을 때를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언론은 문 대통령이 먼저 나와서 원내대표를 기다리고 이름표 없이 원탁에서 상석 없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 대표들 발언에는 언론이 전하는 협치에 관한 막연한 낙관론과는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최근 분위기에 안 맞아서인지 별로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잘못하면 저항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일방적 지시를 하고 있다. 개혁 독선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협치가 순탄할 거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새 정부가 시민을 대하는 자세, 정부를 책임질 인물을 고르는 감각, 현안을 다루는 방식만 보고 있으면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인기를 의식한 것도 있겠지만 그걸로 시민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다면 왜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가슴 태우던 세월, 절망스럽고 부끄러운 시간을 견뎌내느라 지친 시민, 낡은 권력에 시달린 시민을 위로하는 퍼포먼스가 당분간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앞으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고통에 빠뜨린 건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묻지마 지지와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칭찬하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비판하면 됩니다. 그게 공정한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실패를 줄이고 성공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 대선 이후 이념과 지역에 결박된 지지와 반대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보수나 영남의 말뚝 박았다고 자동으로 보수 영남의 지지를 독점하지는 못합니다. 시민들은 이념과 지역이 아닌 당면한 의제와 현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태도를 평가하면서 점수를 일일이 매기고 있습니다. 그게 시민의 요구에 반응할 줄 아는 민주당, 정의당의 지지율은 오르고 세상 물정 모르고 역주행하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폭락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TK에서 민주당 정부에 대한 긍정평가는 85%에 이르고 민주당 지지율이 한국당을 앞선 이유도 규명해 줍니다. 한국당의 전국 지지율은 8%, 국회 의석수는 36%입니다. 과잉 대표입니다. 한국당은 이제 시민이 준 지지보다 4.5배나 큰 몸집을 지닌 덩치값 못하는 공룡이 됐습니다. 이건 역시 시민들이 반응성 있는 정치를 한 결과입니다. 예전에 한국인들을 정의한다면 정치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은 상처 때문에 정치를 혐오했고 상처를 줄 수 있는 정치의 힘 때문에 정치를 욕망했습니다. 정치에 대한 이런 혐오와 집착은 한국 정치를 병들게 했고 시민의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정치에 치유의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시민은 더 이상 정치 밖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난해 촛불 집회가 정치 참여의 마당이 된 것도 정치의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상처에 굴복하지 않고 정치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를 낸 결과였습니다. 이제 정치는 시민을 위로하고 치유해 주는 것으로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된 시민들은 앞으로 더 많은 정치 참여를 할 것입니다. 더 나은 정치, 더 나은 삶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민주화 30년 만에 뒤늦게 배달된 선물입니다. 다시 어려움이 닥쳐도 시민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동료 시민을 믿읍시다. 내일 또 행진하는 일이 있더라도 오늘은 건배를 합시다. 낡은 권력을 무너뜨리고 새 정부를 세운 시민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